투자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해 볼 기업은 1981년에 설립된 전자재료 전문 기업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네, 수많은 리포트와 그 방대한 데이터들 속에서 딱 노이즈를 걷어내고 핵심 수치와 팩트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자금이 이 기업으로 굉장히 강하게 쏠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단순히 기대감 차원이 아닙니다. 당장 2026년 실적의 퀀텀 점프가 가시권에 들어왔고요. 테슬라를 포함한 고객사 다변화 이슈가 맞물렸죠. 거기에 스페이스X 공급 기대감이라는 우주항공 모멘텀까지 터졌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최근 인터배터리 2026 심포지엄에서 압도적인 차세대 기술을 공개한 데다가 자금 집행률이 무려 99.35%에 달하는 실리콘 음극재 공장 준공 임박 공시까지 나왔습니다. 공장이 다 지어졌으니 이제 숫자로 증명할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럼 그 중심에 있는 첫 번째 핵심 사업부터 바로 이야기해보죠. 전체 매출의 44%를 차지하는 1등 공신,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네, 배터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존 흑연보다 리튬 저장 능력이 10배 이상 높잖아요. 전기차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급속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핵심 소재죠. 그런데 실리콘 음극재 하겠다는 기업들은 시장에 꽤 많은데 대주전자재료가 유독 돋보이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퍼스트 무버 그리고 필드 데이터입니다. 2019년에 전기차 파우치셀, 구체적으로 포르쉐 타이칸에 세계 최초로 양산 적용을 했거든요. 그게 엄청난 진입장벽이 되겠네요.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도로를 구르는 고성능 스포츠카에 탑재된 거니까요. 맞습니다. 수년간 쌓인 실제 차량 탑재 필드 데이터는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돈으로 살 수 없는 혜자입니다. 이 끈끈한 레퍼런스로 LG 에너지 솔루션, 포르쉐, 아우디로 이뤄지는 핵심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했죠. 수치로 보면 생산 능력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026년 기준 연산 2만 톤으로 글로벌 1위급 지위를 다투고 있고 2030년에는 무려 10만 톤 규모까지 공격적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 자신감의 배경이 바로 기상합성 공정 기술이죠. 단순히 장비를 사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실험 장비부터 양산 설비까지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합니다. 최근 인터배터리에서 공개된 6세대 제품을 보면 초기 효율이 90%에 달하고 2000mAh 이상의 고용량을 구현해냈습니다. 사실 경쟁사들 추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국내만 해도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나 SK 머티리얼즈 그룹포틴, 한솔케미칼 같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있고 중국의 BTR이나 신제방 같은 기업들도 거대한 내수 시장을 무기로 치고 올라오고 있죠. 충분히 위협적이지 않나요? 거대 자본과 양쪽 공세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년간 축적된 필드 데이터와 수열 안정화 노하우 격차 때문에 여전히 대주전자재료가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전사 수출 비중이 76%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 실리콘 음극재가 수출 주도용 구조를 맨 앞에서 이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대규모 공장 증설 자금을 대체 어디서 벌어오나 봤더니 전체 매출의 43%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캐시카우가 따로 있더군요. 전도성 페이스트 사업입니다. 아주 훌륭한 본업이죠. 스마트폰이나 PC, 전기차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수동 부품인 MLCC 전극 페이스트를 만듭니다. 세계 MLCC 2위인 삼성전기가 든든한 핵심 고객사고요. 제가 이 파트에서 흥미롭게 본 건 제품 믹스가 전장용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전기차나 자율주행 시대로 오면서 차량 1대당 MLCC가 10,000개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는 고온, 고압을 다 견뎌야 하니까 훨씬 높은 신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진이 좋은 전장용 특화 페이스트 공급을 확 늘린 거고요. 수익성을 극대화한 비결은 결국 수직 계열하더라고요. 페이스트 핵심 원료인 은, 구리, 니켈 나노 분말을 직접 제조해버리니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금속 분말을 자체 제조하니까 쇼와뎀코, 노리타케, 창성 같은 쟁쟁한 국내외 경쟁사들은 물론이고 삼성전기의 내재화 물량과 경쟁하면서도 원가나 품질에서 밀리지 않는 겁니다. 과거 LG화학 형광채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확보한 고분자 재료 사업도 매출의 13%를 차지하고 있죠. 네, 세계 2위 수준의 생산 능력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니치아나 미쓰비시 화학 같은 글로벌 소재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꾸준하게 현금을 창출해내고 있죠. 이 캐시카우가 만들어낸 현금이 향하는 곳, 즉 R&D 파이프라인을 보면
이 회사의 진짜 미래 가치가 보입니다. 단순히 배터리를 넘어서 차세대 태양전지와 항공 우주 신소재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태양광 시장이 기존 방식에서 발전 효율이 훨씬 높은 HJT 이종 접합이나 탑콘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대주전자 재료가 꽉 잡고 있는 게 저온 소성이 필수적인 HJT 태양전지용 실버 페이스트입니다. 원가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높였더라고요. 비싼 은 대신 은 코팅 구리 분말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기술로요. 맞습니다. 발전 효율 26% 이상의 소재 기술력이 알려지면서 최근 미국 우주항공 업체들로부터 위성용 소재 문의가 쇄도하고 있죠. 우주의 극한 환경을 견뎌야 하는 위성용 PCB나 안테나 소재로 채택된다면 기술력 측면으로는 급한왕이겠네요. 배터리 내부의 R&D 혁신도 무섭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 음극재의 고질적인 부피 팽창 문제를 잡기 위해 단열벽 탄소 나노튜브, 즉 SWCNT 분산액을 독자 개발 중입니다. 나노신소재가 현재 독보적 1위인 시장이지만 본인들이 만드는 음극재와의 최적 배합 솔루션을 무기로 점유율을 뺏어올 계획이죠. 차세대 7세대 제품 개발 현황도 놀랍습니다. 실리콘 함량을 20% 이상으로 극단적으로 높이면서도 수명에 줄지 않는 안정성을 목표로 하고 있죠. 초기 효율 90% 이상을 달성해서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실리콘 입자 내부에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 팽창 에너지를 흡수하는 다공성 실리콘 기술도 준비 중입니다.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소재도 있잖아요. 네, 고가의 황화 리튬 없이 고품질 분말을 만들어내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고요. 항공기 동체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 복합재 첨가제도 개발 중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정말 화려하죠? 자, 기술 이야기는 이쯤 하고 투자자들의 뼈를 때리는 가장 현실적인 숫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실적 추정치를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나 늘었는데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급감했거든요. 외형은 커졌는데 내실이 안 좋았죠. 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성장통입니다. 대규모 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감가상각비가 엄청나게 발생했고 인력을 대거 채용하면서 노무비, 유틸리티 비용 같은 고정비가 튀어오른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분기 누적 재무지표를 뜯어보면 회사가 흔들리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부채 비율이 기존 143%에서 108%로 대폭 개선됐거든요. 재고자산 관리고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공장을 짓느라 유형자산은 크게 늘었지만 차입금이나 유동성 방어도 잘하고 있어서 재무 건전성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기타 비용들도 일시적인 성격이 강했고요. 그래서 시장이 2026년을 바라보며 환호하는 거군요. 당장 2026년 1분기 영업이익부터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연간 매출액은 최대 6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1천억 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2만 톤 설비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그 무거웠던 고정비 부담이 상쇄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터지는 겁니다. 본업인 전도성 페이스트 전방 산업 수요까지 회복되면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회복하는 퀀텀 점프가 본격화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가장 냉정한 밸류에이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주가가 정당한가? 피어그룹인 나노신소재, 포스코퓨처엠, 한솔케미칼과 비교하면 대주전자 재료는 PER 45배, PBR 5배 이상으로 꽤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비싼 건 사실이죠. 실적 민감도가 극대화된 자리라 예상치에 조금만 못 미쳐도 크게 출렁일 텐데 시장은 왜 이 가격을 정당화하는 건가요? 세 가지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 때문입니다. 첫째, 수년간 검증된 필드 데이터라는 독보적 기술력. 둘째, 테슬라, 스페이스X 등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 다변화. 셋째, 2026년부터 숫자로 꽂힐 수익성 반등 속도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강력한 무기들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형국이죠. 하지만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리스크도 철저히 수치로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명확하고 무서운 리스크, 바로 1,000억 원 규모의 오버행 이슈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단정입니다. 새만금과 시흥 공장 증설을 위해 발행한 교환사채와 전환사채 물량이 전체 주식의 약 6%에 달하죠. 주가 상승 시에 매물 폭탄으로 작용해서 상승폭을 제한하고 지분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을까요? 당시 표면 이자율이 0%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자 한 푼 안 받고 오직 미래 성장에 베팅한 자금이라는 뜻이고 100% 실리콘 음극재 전용 공장에 쓰인 착한 자금이라는 점이죠. 주식으로 전환되면 부채 비율이 더 낮아져서 재무 구조가 개선된다는 논리도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전기차 수요 둔화, 즉 캐즘 현상이 길어지면 실리콘 음극재 채택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강력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도 꽤나 큰 압박이고요. 본업 쪽에서는 핵심 원자재인 은 가격의 변동성도 원가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 측면에서 주당 100원이라는 너무 낮은 시가 배당률은 투자의 주요 리스크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대주전자 재료의 이 복잡한 수치와 팩트들이 시장의 안개를 걷어내는데 확실한 이정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단중한 부품 제조사에서 시작해 독보적인 혜자를 파고 이제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진화하는 과정, 참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거시적인 그림이 보였습니다. 인류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우주를 개척하는 기술의 패권이 과거 리튬이나 흑연 같은 원자재를 독점한 국가들에서 이제는 초정밀 분말 제어 기술을 지닌 혁신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자재를 캐내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단위의 팽창을 분자구조 수준에서 잡아내는 기술 기업들이 미래 인프라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군요. 이 거대한 기술 패러다임의 이동이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지형도를 어떻게 영구적으로 바꾸어 놓을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